네, 백석대학교 XML 이론 및 실습 턴 프로젝트 서부선 코로나19 분석 모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코로나를 검색한 화면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모르시는 사람 요즘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너무 이슈라서 아무래도 다음 이제 연말연시 기간에 또 확진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해당 기간에 사용해 보려고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차인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만 간단하게 나눴어요. 데이터 처리 과정과 비슷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시각화해서 분석하는 데까지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수집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화면이 공공 데이터 포털의 화면을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저는 두 가지 데이터, 교통량 데이터와 코로나 데이터를 쓰는데 이거 두 개 모두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 교통량 데이터는 연도별로 정리된 연도별뿐만 아니라 일자로도 정리된 각 도로별 교통량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도시에 유입이 됐는지까지도 알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시도 발생 현황이고요. 이것 역시도 코로나 확산 추이를 살펴보는데 잘 활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 자료 모두 XML 형식으로 제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뷰티풀스프4와 판다스 이 패키지를 필수적으로 포함을 해서 사용을 했고 매플롭 립을 이용해서 그래프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드릴 점은 XML 파일을 사이트에 이제 리스폰스를 요청해서 받은 건데 이 수많은 데이터 중에 저는 코로나 데이터 중에 이제 구분 태그, 도시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크리즈, 디크리즈, 확진자가 전일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큐레이트를 통해 해당 지역의 10만 명당 확진 수는 그날 얼마나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교통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오픈 API를 통해 요청을 받았어야 되는데 공공 데이터 포털이 또 서비스 키 오류를 뱉어내 갖고 어쩔 수 없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CSV 파일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리 가장 지루하고 긴 단계입니다. 먼저 임포트입니다. 제가 어떤 패키지들을 활용했냐인데 아무래도 배열 객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넘파이와 판다스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XML 파싱을 위해 뷰티풀스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리퀘스트와 URL 립을 통해 XML 응답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자료들을 매플롯 립을 이용해서 판다스와 연계해서 시각화까지 하였습니다. 맨 첫 번째로 읽어오는 과정이에요. 교통량 CSV 파일을 읽어와야 하기 때문에 판다스의 내장 함수인 read CSV를 통해서 교통량 데이터를 읽어왔고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치환을 한 다음에 각 기간별로 설, 추석, 연말, 연시 기간별로 데이터 프레임을 분류해서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저기 코로나19 데이터 요청을 위해서 오픈 API, 공공 데이터 포털 오픈 API에 거기서 제공받은 서비스 키를 입력해서 XML 파일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응답 코드가 정상 코드인 200이 넘어지 않았을 시에는 뭘 하느냐. 그래서 무슨 코드가 넘어왔는지를 살펴보려고 예외 처리를 위해 넣어놓은 코드인데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온 데이터 프레임 자료들을 슬라이싱을 해야겠죠. 제가 필요한 자료에 맞춰서 원래 지금 앞에 보시는 게 슬라이싱을 하기 위한 코드들인데 저는 이제 지역별로 각 기간별로 데이터 프레임 3개를 만들었고 그리고 3개의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도 각 지역별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생겨져 있던 CSV 엑셀 형식의 파일을 슬라이싱을 통해 이렇게 제가 필요한 것만 바꿨어요. 기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지역이 어디인지 교통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추출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추출을 했으면은 이제 그 자료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엑셀 파일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이 다행히도 이제 CSV 형식이라 다 플롯 실수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넘파이의 민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균들을
확인할 겸 출력을 해봤는데 프린트 같은 경우는 스트링만 출력이 돼서 스트링 형식으로 다시 형변을 해서 출력을 해줬고요. 잘 나오네요. 이렇게 각 연말 연시 그리고 설, 추석 각 지역별 교통량이 어떻게 되는지. 맨 첫 번째 시각화인데요. 방금 전에 봤었던 이 자료들을 가지고 시각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플러립을 이용했고 그리고 이제 플랫 3개의 그래프를 큰 그래프를 얻기 위해서 3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각 기간, 설, 추석, 연말 연시 3가지 그래프를 띄울 거고 그리고 X축에는 각 지역별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Y축에는 그 지역의 교통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띄워진 게 대표적으로 이제 예시로 이건데 연말 연시의 각 지역별 교통량 데이터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각화의 분석 결과인데요. 연말 연시와 설 추석 3가지 그래프를 다 얻었어요. 역시나 예상했듯이 모든 기관에서 이제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인 교통량을 보이는데 근데 좀 의외인 점은 설에 있어서는 경남이 수도권보다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3위는 이제 전북, 4위는 충남 지방이 이제 교통량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처리 사항이에요. 먼저 코로나19는 XML 형식이기 때문에 태그들 안에 들어있는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뽑아서 배열에다 넣어주고 그 배열을 딕셔너리 형태로 바꿔주고 그 딕셔너리를 마지막으로 판다스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이 과정에서 뷰티풀스프와 판다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좀 어지럽게 펼쳐져 있던 XML 태그 데이터들을 딕셔너리화하고 다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쁘게 저희가 필요한 정보만 받아왔습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에 데이터 에러 인행 삭제라고 주석을 달아놓은 게 있는데 10만 명당 확진율 데이터가 좀 없거나 스트링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 처리를 통해서 에러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결집값으로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이제 자료를 뽑았으니 다시 두 번째 시각화를 만들어야겠죠. 똑같이 교통량처럼 이제 슬라이싱을 전부 다 해주고요. 제가 필요한 그거에 맞게 이거는 그래프가 좀 많아서 맵플러립의 서브플러스를 이용해서 서브플러스 함수로 9개의 그래프를 한 화면에 띄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이쁜 그래프를 얻었고 이 그래프 중에서 저희가 활용할 거는 추석 데이터예요.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추석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그 그래프 각각의 그래프별로 확대를 했습니다. X축은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날짜들인데 가운데 축에다가 추석 날짜인 이제 9월 중순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아니지 해당 기간에서 저 그래프의 폭 변화가 클수록 확진자의 변화가 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희가 구한 거는 increase, decrease 아까 그 태그를 이용해서 구했던 전일 대비 확진자의 증감수잖아요. 그래서 폭의 변화가 클수록 확진자 증감수에도 변화가 컸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제 왼쪽에 아까 전에 구했던 그래프 중에 이제 추석 그래프를 가져온 거잖아요. 제가 특이한 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왜 추석 데이터만 이용하냐면은 교통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데이터는 또 이번 연도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유행을 시작했던 3월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설이나 뭐 연말 연시 같은 데이터는 코로나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혼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아예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추석 데이터만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아까 거 중에 교통량 데이터의 추석 교통량 데이터 그래프를 가져왔고 오른쪽에는 방금 전에 진행했던 추석 기간의 확진자 증감 수를 가져왔는데 경남 지방이 수도권 다음으로 아주 높은 교통량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그래프의 맨 윗줄의 세 번째인 경남 지방은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교통량에서 4위를 기록했던 충남 지방이 여기 이제 확산율 그래프에서는 두 번째 수도권 지방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폭을 보이거든요. 추석 기간에. 그래서 최종 분석에 사용할 도시들을 선별할 때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수도권 지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교통량이 많았던 경남 지방,
그리고 교통량은 4위였지만 이제 확진자 증가율이 매우 높았던 충남지방,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이제 분석 파트네요. 마지막으로 분석할 때 쓸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야겠죠. 그거는 이제 추석 기간의 데이터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판다스 객체를 사용해서 날짜에 9월 10 며칠, 9월 10이 들어가는 정보들을 추출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날짜는 스트링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string.contains를 통해서 이거를 포함하는 데이터들만 뽑았고, 그리고 뽑아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다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평균이잖아요. 평균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다시금 추출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를 통해서 얻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의 추석의 각 지역별 평균 확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거는 방금 전에 했던 increase, decrease의 그 추가 확진자율이 아니라 그냥 그 날에 10만 명당 확진율인 큐레이트 태그를 이용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출했으니 마지막 시각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원래 시각화 하는 대로 앞에 보이시는 대로 바 형식의 그래프를 띄웠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교통량 나오는데 확진자 10만 명당 확진율은 안 나오네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확대를 해봤더니 교통량 같은 경우에는 뭐 표본들이 뭐 3만이 넘는 그런 표본을 보이는데, 반면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100 몇십밖에 안 되는 그래프를 보여요. 그래서 그래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확진자 그래프가 안 보였던 건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거기다가 500을 곱했어요. 확진자에다가 10만 명당 확진자니까 거기다 500을 곱하면 5천만 명당 확진자, 곧 대한민국 인구당 확진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좀 이쁜 그래프를 얻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각 지역의 추석 교통량과 그리고 교통량 그 기간 대비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얼마나 확진이 그 지역에서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저희가 얻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얻어낸 그래프로 최종 분석을 해야겠죠. 이 그래프를 가지고 교통량과 확진율은 역시나 수도권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수도권이 가장 위험한 지역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교통량과 확진자 두 개의 그래프의 차이 폭이 좁을수록 확진율에 교통량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충남지방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 유입률이 좀 적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입률 대비 확진율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좀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경남지방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교통량은 유입률은 매우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추가 확진자는 좀 적더라고요. 10만 명당, 아니 국민당 확진율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비해 경남지방이 안전하고 충남지방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은 이렇게 종료가 됐고요. 코로나가 오랫동안 끝나지 않고 저희를 괴롭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연말 연시잖아요. 다가올 연말 연시에 저희 모두 조금 더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XML 이론 및 실습 턴 프로젝트 이제 코비드-19 분석 발표를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발표자 서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